자, 녹화 시작했어요. 네, 선생님 자, 뭐라고요? 녹화 시작했어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때쯤에 졸업해 있을 거야. 이게 언제 나갈지고요. 제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께 이러면서. 자, 위기입니다, 위기. 자, 이제 드디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문제가 나타나겠죠? 양복을 미끈하게 뽑아입는 청년들. 자, 인물에게 왜 양복을 입혔을까? 밖으로 나타나는 건 잔치가 끝난 바로 다른 날입니다. 큼직큼직한 형제를 경운기만한 자동차에 가득 싣고 왔대. 옆에다가 세막대를 묶어 세우고 새들이 여러 개 날려있었고 그 흰빛의 세막대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낯선 청년이 이 말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옛날 텔레비전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옛날 텔레비전은 하나하나 안테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살만했어. 그때도 살만한 사람 딴거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핸드폰에도 안테나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 그거 부러지면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야! 근데 장난을 이렇게 휘어놓고 막 그러면. 저희 초등학교 저도 아빠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니 저희 생각나겠어요. 그래요? 저희보다 어리신가요? 네? 아무튼 아빠가 그러시던데. 자, 해볼게요. 자, 그렇게 나타났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텔레비전 안테나를 말한 거예요. 몇몇 까마들은 청년들의 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피고 있었다. 왜 이러는가? 신기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전기공사가 시작됐을 때처럼 또 집에서 신나는 소식을 가져올 수 있으면 하고 꼬매들은 제가 생각했대. 청년들이 한 상자에서 물건을 꺼냈대. 그 물건이 생전 처음 보는 것인데 내몸 만들 텐데. 그죠? 무슨 기계인 건 분명한데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인지 꼬매들로서 알 수가 없었대요. 청년들은 그 예쁜 하얀색 기계를 운전대를 덮은 차지붕에 달라오는 것 같다. 그리고 높은 세목대 꼭대기로 이어진 까만 줄 끝을 기계에다 연결시켰다. 청년들은 일을 이것으로 끝났다. 그들은 손바닥을 털고 벗어놓은 양복을 입었다. 자, 저게 뭐예요, 아저씨?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지? 누군가 더 못 견디겠다는 듯 쨍한 목소리를 물었다. 아, 너도 오래 참았구나. 한 청년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꼬마들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너희들 텔레비전 이런 걸 들어봤니? 아, 텔레비전이구나. 새로운 몸. 이 작품에는요, 그 당시 시대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물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 표시해놓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문물, 전기 다음에 등장했던 오른쪽에 소재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저게 바로 텔레비전인 거야. 꼬마들은 전혀 귀에 있지 않는 말을 어무러고 힘내냈다. 저게 뭐 하는 기계인데요? 어느 꼬마가 행기를 물어봤어. 자, 이거 소재 기능 옆에 주시고요. 새로운 문물 두 번째, 전기에 이은 두 번째 문물로 마을 변화에 직접적 계기가 됐다. 여러분, 저게 이쁜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분난 씨가 총싸움도 하고 아주 신나는 기계야. 꼬마들은 하나같이 놀라는 표정이 되고,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VR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집에 그거 우리 대부가 그걸 사가지고 온 가족이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그렇게 쓰고 혼자 그리고 처음 보면 다 신기해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막 외진데 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져간다. 그러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다 알겠지만 미안해요. 다르네요. 하나같이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이 되었고 다음 순간 밑줄 아저씨 거짓말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믿지 않는다는 걸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눈치를 놓치지 않은 청년은 잠시 난감한 얼굴이 되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치? 너희들 트랜지스터. 아니, 라디오는 알지? 라디오는 안 돼. 요것이 바로 그 라디오 같아. 한 가지 다른 건 라디오에서 노래하고 말하는 사람이 얼굴이 저기 네모나무에 나온다는 거야. 그때 꼬마들은 비로소 이해가 되는 듯한 표정이었고 청년은 너라 꼬마들을 내려고 난척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왜 이럴까? 어디 그럼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 그렇잖아. 또 이 아저씨들이 보여주려고 저렇게 차려놓은 거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낮엔 안 하고 저녁,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TV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 니네 종편 있잖아. 텔레비전에 쉬는 시간이 있었단다, 옛날에는. 옛날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 맨날 동해물과 이러고 있어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수업 준비하고 아빠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잤죠. 애기 때니까. 이러고 있었어. 너희들 이따 저녁밥 먹고 꼭 나오느라 신나게 구경시켜줄 테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구경하고 나서 말이지 밑줄 엄마 아빠한테 텔레비전 사달라고 조르란 말이야. 알겠지? 이 사람들은 뭐하러 온 거니? 판매 목적이었어.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청년들은 꼬마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밑줄 찐득찐득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었다. 유혹, 그지? 유혹의 목소리. 악마의 음성으로. 텔레비전 좋은 거야. 뭐 이러고 있어. 자, 얘들아 왼쪽에 인물 제시 방법 중요해요. 아마도 난이도 조절용으로 이거를 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내용과 일부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데선 잘 안 내. 거야. 그지? 고등학교에서도 설명하지 않은 파트는 잘 안 내거든. 근데 가끔 고통입니다.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와서 살아요. 네? 설탕 먹이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있던 학교는 이제 애들이 워낙 다 열심히 하는 학교여가지고 100점을 받고 그냥 1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고등학교인데. 고탕이 아니라 난이도 조절용으로 일부러 설명을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딴 데서 내는 거지. 아니면 다른 질문을 가져오거나. 근데 중학교는 그러진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부분이 있다면 기억해 두시되 기억해 주시되 기존에 뭘 알아야 돼? 개념은 알고. 알겠지? 지은이 알겠지? 개념은 알고 직접 제시가 뭐였어요? 우리 배웠잖아. 선생님 열연했잖아. 요각적 제시, 해설적 제시, 분석적 제시, 말해주기라고도 하고 왼쪽에 있어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서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헷갈리시면 여러분 이게 내가 더 이상 판단할 여지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착하다. 그는 너무 황당했다. 그는 너무 화가 났다. 이래버리면 화가 났대는데 뭐. 그치? 내가 여기 판단의 여지가 없잖아. 설명해 준 거잖아. 아예 요약을 해버린 거죠. 그는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이랬어. 그러면 거기서는 뭐예요? 극적 제시, 보여주기라고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배경 묘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심리나 성격 같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간접적 제시입니다. 그러면 진득진득한 음성으로 속삭였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겠니? 아니지. 왜 진득진득해? 뭔가 의도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순수한 게 아니야. 야 이거 되게 좋아. 하나 사과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시지?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진득진득한 음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간접적 제시인 겁니다. 속삭이고 있었고 꼬마들은 무슨 말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구분이 안 가 끄덕이고요. 그냥 막 좋은 거야. 네네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귀여워. 자 이거 미기 첫 번째예요. 자 이걸 왜 미기라고 할까? 드디어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신문물, 텔레비전이 들어오게 됐어. 자 청년들이 이 밤꾸려고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텔레비전 판촉하려고 왔어. 그들은 청년 하나만 차이가 맞고 나머지 셋은 골목을 타고 흩어져 갔다. 그들은 한두 달 빼놓지 않고 샅샅이 수줍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머니. 전기 들어오니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전기는 잘 들어오나요? 어디 불편한 적 없으신가요? 사람 없이 마당으로 들어선 그들은 그지없이 밑줄 사람 좋은 웃음을 웃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떨었다. 여기도 역시 직접 대신이 간접 대신이 어떤 뭔가 목적이나 의도를 숨기고 음흉하게 부는 태도잖아요. 그죠? 말도 말아요. 뱃속까지 다 환해진 기분이라요. 불편하긴요. 등장 밑에서 어떻게 살아나 싶은 게 다시 그런 세상을 못 살아낼 것 같은 아이고 붕붕 뜨는 기분이라고 그랬어. 여인네들은 밑줄 아무런 경계의 빛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속마음을 풀어놓았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가? 순수하지, 순박하죠. 도의지와 잠절대가 없던 외진 곳에 어떤 소박하고 순박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가르쳐 볼게요. 낯선 외지 사는 남자들이 모두 전기를 끓여서 준 고마운 사람들로 싸잡아보는 여인들의 착각. 생전 처음 전등불을 밝히고 보낸 지난 밤의 감회가 그녀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프게 만들어서 그냥 무장해질 형태를 만들어. 다 좋아. 우리도 그렇잖아. 만약에 시험을 막 되게 잘 봤어. 그럼 누가 말을 걸어도 다 기분 좋고 막 그치? 누가 나한테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그치? 근데 망했으면 누가 쳐다만 봐도 싫지. 아주머니 누가 부르기만 해도 싫지. 아주머니 이제 전기도 착 들어왔겠다. 안방에다 극장 하나 멋들어지게 차렸으면 게 어떨까요? 청년은 밑줄 또 나긋나긋 말합니다. 나긋나긋 말해요. 얘들아 정직한 판매자 여기 어울려 안 어울려? 그지? 형편이 그러시면 이건 좀 무리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사실 이게 이자가 보통 물품이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어울려 안 어울려? 여기 지금 안 어울려. 물질 운명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 알겠지? 자, 이제 막 여기 지금 이미 다 읽어 넘어갔어.
자, 안방에 극장을 차리다니 여인은 여기서 말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요란한 색깔의 종이를 눈을 받길 마련했는데 이게 그리고 여인의 얼굴은 언뜻 긴장했다. 이거 텔레비인가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인이 읍내에서 눈여겨봤던 기억을 다잡으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자, 발목을 틀어잡은 것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하던 그 희한한 기계. 텔레비전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신세가 얼마나 부러웠던가 저기 가로쳐 있죠? 자, 텔레비전에 대한 반고 여인의 생각은 반드시 이 와시건 아무나 볼 수 없는, 그죠? 요즘에는 일부러 없애는 마당인데, 그치? 요즘엔 TV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 워낙 다른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TV 모여서 막 크게 틀어놓고 보기보다는 다 개인적으로 탭이나 뭐 핸드폰을 보는 시대가 됐죠. 그럼 언젠가는 또 이 시대, 우리 후대의 또 자손들은 지금의 이 시대의 소설을 또 보겠죠.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왜? 그게 뭐예요? 막 이러고. 아,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벤츠인가 거기서, 벤츠에서 100억짜리 미래차 컨셉카 전시하는 데를 갔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그냥 아바타 같이,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버튼 생겨. 쫙. 그래서 딱 누르면 터치, 터치하면 또 돼. 그러니까 아바타 그 세트장 같아, 느낌이. 뭐가 없어, 계기가 이런. 계기판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V를 보는, 얘네들이 TV를 처음 접하면서 느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얘네들 진짜로? 이러고 있잖아. 정말 진짜요? 설마요? 진짜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그런 신문물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물건이, 근데 그 지금 바로 그 물건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안방극장 텔레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얼굴이 잘 봐. 이거지. 아유. 여기는 금방 시무룩한 얼굴이었다. 여러분 홈쇼핑 봐요? 홈쇼핑? 엄마가 아파요. 엄청 저도 한동안 홈쇼핑 좀 많이 봤었는데 재밌잖아. 홈쇼핑 너무 재밌잖아. 요새는 안 보는데 사게 되잖아.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추석 동안. 나를 위한 투자. 아무도 안 알아줘요. 막 이러잖아. 나중에요? 내가 고생해가지고 막 푹 늙었잖아요? 누가 알아줬지, 누가? 가잖아. 근데 봐봐. 그런데 이거 여러분 한 달 얼마예요, 이거? 그죠? 한 번에 30만 원 부담되실 수 있죠. 근데 저희 몇 개요? 무려 이번에 6개월 아니에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추석 특징 12개월. 여러분, 한 달, 여러분 진짜 커피 한 잔 값으로. 막 이러면서, 그치? 그러면 여기도 뭐라 그래? 저희는 형편이 안 돼요. 이랬더니, 밤골 전기가 들어온 걸 축하하면서 특별히 싼 값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시고 오늘 저녁 회관 마당으로 나오세요. 많이 들어봤지? 거기서 텔레비전 한바탕 뜯더니 구경부터 해보세요. 자, 여기만 물러갑니다. 안 사셔도 돼, 이러죠? 약통형이 양복자라고 펄럭이며 살이 밖으로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여인은 텔레비전이 그려진 울긋불긋한 종이를 든 채 무엇에 홀리기라던 것처럼 멍하니 있었다. 자, 인물의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이 인물이 텔레비전에 지금 꽂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청년이 동네를 한바퀴 휘었구나도 여인들이 끼리끼리 모여 텔레비전에 대한 길지 못한 상식의 제각기 적당한 거짓말까지 건축하며 수다를 떨기에 침을 맞았다. 그녀들의 수다는 한결같이 텔레비전 예찬론이었고, 자, 이 텔레비전 예찬론.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신문물에 대한, 물질 문명에 대한 인간들의 어떤 거대한 환상, 그죠? 기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온 바에야 사람이 살아보려면, 사람처럼 살아보려면 텔레비전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 게 뭐냐면, 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요. 아시겠지만 언론 매체,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다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광고 수익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결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외모도 가만히 생각해보자.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일이 되게 많아. 그렇지 않아? 왜 우리가 S라인이어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얼굴이 V라인이어야 돼? 그거 누가 만든 거야? 그게 결국은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야. 그렇지 않아?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주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밀집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간에서 비교하며 살아가고 늘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내가 애들한테 이거 논술가르치면서 그때 얘기했었는데 나도 물론 사고 있긴 해. 뭐 예를 들면 뱃살 따봐. 뭐 뱃살이 왜 없어야 되는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인간이 왜 S라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TV를 틀면 뭐라고 나와? S라인, 명품 몸매 이래. 그럼 나를 보면 순간 난 뭐가 된 것 같아?
짝퉁이들이 나는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는 다 거대한 인간들인데, 그지? V라인, 내 얼굴이 V라인인가를 확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대 자본의 음모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뭐가 돼? 상품이 팔려. 맞니? 야, 예를 들면 V라인, 어떤 거 동그란 거, U라인, 어때? 막 이러면은 내 몸은 어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는데 V라인을 막 한다면 갑자기 이제 나도 V라인, 그래서 옥수수 순차 이렇게 막 팔고 뭐 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지금 보면 뭐야? 마치 텔레비전이 선진산, 뭐 문화적인 삶, 문명의 삶, 그죠? 뭐 더 나은 삶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는 있고 없고 이런 것들로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값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살림살이의 빈곤함에 부딪혔다가는 반으로 싹 깎아준다는 청년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기분이 회복했고 이게 뭐야? 물질에 노예가 됐죠 인간이. 그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공짜 구역은 저녁밥 일찍이 먹고 해관 바닥으로 나가보자는데 의견이 일찍이 보았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2번입니다. 왜 이게 위기야? 꼬셨고 넘어가고 있어. 그치? 자, 세 번째.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텔레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면서 읽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른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회관마당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대. 누구보다 세상을 만난 것은 어린이들이었어. 청년들은 공마당 문지기들처럼 신바람에서 자리를 막 정해줘. 막 나대면서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고 막 이랬던 얘기야, 그지? 차례를 맞바라보고 아이들은 앞에 어른들은 뒤에 자리 잡았다. 마침내 텔레비전에 어린이들이 흔들리는 불이 들어오고 한 청년의 손짓에 따라 긴 세막대기를 이리저리 움직이자 안테나로 저기 주파 잡는 거예요? 여기 지금 터지는 데 잡는 거예요? 옛날 생각 나네요. 시티폰. 이거 시티폰 아니야? 시티폰? 옛날 생각나. 시티폰이 뭐였냐면은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에 핸드폰이 옛날에 한동안 엄청 비쌌거든요. 처음 핸드폰이 막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었어.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150, 200 정도밖에 안 하였는데 핸드폰이 막 1, 200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막 사업하는 사람, 막 진짜 부자인 사람들만 했는 거였고 시티폰이 뭐였냐면은 그때는 공중전화가 되게 많았대요. 저도 아파트 많았고요. 그 기지국을 이용한 전화기가 핸드폰인 거. 그래서 그 전화기는 그거는 공중전화 박스 기지국에서 몇백 미터가 뭐 100미터가 200미터 떨어지면 끊겨. 그래서 친구들이 야 움직이지 마, 통화하면서 야 움직이지 마 막 이러고 그랬었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시티폰을 갖고 있는 건 되게 뭔가 권력 같은. 한 번만 쓰면 안 돼, 우리. 그랬대요. 그런 것처럼 막 지금 이렇게 전파를 잡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왔어. 그랬더니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 와! 그랬어. 어떡해, 와! 사람들 너무 좋아해. 선생님 너무 옛날 얘기했나? 근데 이게 좀 시대 배경을 이해하려면 근데 요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좀 알지 않니? 응답하라 뭐 이런 거? 검정고무신 그때 봤는데. 검정고무신이야? 그거 너무 삼성을 지는 것은 앞에 앉은 꼬마들이었대. 꼬마들이 더 좋아하는 건 프로가 어린이 시간이었기 때문이야. 텔레비전 책가 꺼진 것은 어린이 시간이 끝날 때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게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셨으니까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텔레비전으로 안방의 극장을 보면 온 식구가 오순도순 더욱 행복한 날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청사진을 벅채시. 그럼 이게 값이 얼마냐? 얼마입니다. 아 놀라우십시오. 잠깐 조용하십시오. 그럼 그 돈을 한꺼번에 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채고르기로 6개월, 6달 쪽에서 내기하는데 우리 밤걸 여러분들에겐 특별히 전기가 들어오고 주가는 의미로 다 이렇게 해줄 거면서 그지? 1년 12달, 12개월, 12개월. 그럼 12달 동안 5부 이상, 5부 이상은 되게 큰 거거든? 5%. 그러면은 한 달에 5%니까 1년이면 60%야. 그럼 100만 원짜리면 16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엄청 높은 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카드 같은 거 쓰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라는 개념이 있었어. 자, 속이고 있네. 그리고 12달로 이렇게 단 얼마 이까지 돈이면 아저씨들 술 한잔 마시자면 거뜬 얘기할 때고 아주머니들 돼지 한 마리 다치면 깨끗하게 끝날 돈 아닙니까? 청년은 여기서 잠시 말을 멈췄다. 어른들은 끼리끼리 뭐라고 숙덕이고 있었고 더러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자, 이만장 말씀하세요. 당장 되게 되타려 드립니다. 돈을 명령하세요. 다음날 끊어내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지금 당장 나와드려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요. 우리도 갈 길이 바쁘니까 더 이상을 못 들어요. 네, 저기 손님 드시고 막 홍보를 하면서 막 한쪽 행위를 합니다. 자, 그쪽도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 17집이 신청을 했대. 우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별 고민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그날 어떤 사람들이니? 그래서 그치. 그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치? 그럼 얘들아, 너 생각해봐. 동네도 조그매. 이렇게 동탄, 이렇게 쉰 도시같이 큰 지역은 옆집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1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을이에요. 그죠? 그러면 되게 학교보다도 작은 거 어떻게 보면. 그지? 거기에 친구들이 다 있고, 이웃들이 다 친한데, 누구네 집엔 TV가 있고, 누구네 집엔 TV 없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없겠죠. 청년들이 텔레비전을 15밖에 안 갖고 와서 다음날 주주를 달리고 있다. 예, 아직도 교육이 있습니다. 방송이 생기고 내일날 신청 좋습니다. 전기 들어온 집에 텔레비전 한 개 없다는 건 밑줄, 상도 뜨고 갓안 승격이고 비단치마 오래 안 차려입고 벗어난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가 있다면 텔레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막 세뇌시키고 있죠.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 소멸대로 신청한 15집에 그냥 저는 단장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러분 변화를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이 됐을 때 15집이야. 그러면 절대 다수는 아닌 거죠. 절대 다수는 아니고 있는 집이 한 10% 조금 더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때? 몇 집 없으니까 그 집에 모여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15집은 하나같이 텔레비전을 마음에 내놔야겠다. 그날 밤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자리를 든 사람 하나도 없었다. 좋긴 좋은 세상이야. 소리가 배송으로 날아다니지만 어떻게 온갖 사진이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 있을까? 라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자, 참 귀신 고칼 노릇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코쟁이들이 또박또박 우리말을 하는 거 어찌 된 일이야? 이거 뭐야? 더빙. 알겠어요. 잘 쓴? 뭐 이런 거지. 제임스?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치? 너 한국말한다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신박해. 어른들이 이런 감상소감을 피력하는 데까지 좋았다. 그들은 곧 자식들 앞에서 곤궁한 입장이 보이게 됐다. 문제 스타트. 표시해주세요. 아빠 우리도 텔레비전 사요. 그래요. 연길이네 내일 신청을 했어요. 우리도 신청해 아빠. 애들이 성화는 아무리 많은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다. 밑줄 비유봐라. 아무리 많은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다. 밤에 늦었다 와서 잠이나 자거라.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알렸다. 싫어! 산다고 약속해야지! 텔레비전 싼지 안 잘 거야! 아이들은 몸을 막 휘면서 애들은 꼭 말했다.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가봐!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막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봐. 아빠가 지금 거기서 들어가서 자 이러긴 하지만 아빠가 마음이 어때요? 아빠가 능력은 되는데 소식만 안 사주는 건 괜찮은데 아빠가 돈이 없는 거야. 아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건 이해돼요? 공감됩니까? 연기되는 걸 구경하면 될 거 아니냐? 싫어 팅팩이 그게 뭐야? 아빠는 쨍쨍해 그게 뭐야? 저기 좀 봐. 아빠 막 마상 이건 아비로서 밑줄 체면이 많이 난다. 애들이 이 모양인데 어쩌자고 저놈의 옆에 있는 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건가. 슬퍼보니 허가 침을 올렸다. 시끄러! 이런 소감만 배운 놈들하고 섞어 잘해라! 드디어 깨소리를 들려버렸다. 이사들의 애들이 미적미적 물러갔다. 그제야 아내가 발딱 일어나 말했다. 마상 입었는데 오다가 이제 거의 10초를 들여다보면 되게 웃는 걸 봐야지. 소리만 지르면 장땡인가 이런 거지. 못난 인간 이렇게 들리지? 그지? 내일 당장 텔레비전을 사겠노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한 남자들은 이런 거의 궁색한 꼴을 면할 수가 없었다. 자, 가로쳐 볼게요. 여기까지가 여기 3인데 얘들아 텔레비전은 17집이 샀고 사지 못한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죠.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절정입니다. 절정. 청년들은 다음날 아침 햇살이 다 퍼지기 전에 뒤닥쳤다. 그들에게 새로 신청한 수는 어제 고비 넘는 36집이었대. 그러니까 밤골에서 텔레비전을 살만한 집은 거의 다 샀대. 청년들은 하루 종일 동네 골목골목 부른 학교 다녔고 해질녘이 되자 밤골에는 밑줄 53개의 긴 장대가 여기저기 삐쭉삐쭉 섞게 되었다. 이제 뭐야? 절반 가까이 사게 됐어. 이제는 또 상황이 변했죠. 처음에는 소수만 샀어 그나마. 그래서 소수가 샀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걸 사지 못한 집에서는 가정불화가 좀 있긴 했지만 그런데 절반 이상이 구입이 하게 절반 정도로 사게 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어젯밤과는 영 딴판으로 변했어. 어젯밤처럼 그걸 마루에 내놓지도 않았고 이제 뭐야? 절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 봐야 되는 사람이 많아. 적어졌지. 확 적어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다 치우게 됐어. 어젯밤처럼 내놓지 않았고 구경들이 확 줄어들었어. 전혀 눈치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어젯밤처럼 태극기가 펄럭일 때까지 죽치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어. 텔레비전 시비는 아이들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 무슨 놀이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면 그다음부터 텔레비전 사이에 끼어든 것이었다. 너 까불면 텔레비전 안 보여줄 거야? TV가 뭐가 됐니? 권력이 됐죠. 위화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한 녀석이 눈꼬리를 세워서 이렇게 내지르면 상대편 녀석은 지금까지의 기세가 너무 불쌍해. 푹 꺾이며 아물거리는 걸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텔레비전 구경을 담보로 말타기독이나 말로 숨바꼭질을 하면 무조건 뭐야? 술래는 내가 하는 거야. TV 없는 집에 가. 그리고 며칠 못 가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어. 어른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매일 밤 안방에서 이웃집 사람들과 북적거릴 수는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차츰 꺼리는 눈치가 뚜렷해졌어. 괜히 그런 거 있잖아. 가서 그전까진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지? 막 와 있는데 막 둘이 되게 친해. 연주랑 서영이랑 친했는데, 연주가 그러는 거지. 아 누구야? 오늘 공부해야지. 아유 TV 소리 때문에 공부는 될래나 모르겠네.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떡해? 집에 가야지. 그치? 아유 피곤해. 우리 그만 잡시다. 이래. 그러면 들어가자. 나를 보다 갈게. 이랬어. 그런 강조도 있겠지만 아유 이놈의 텔레비전 팔아치우든지 해야지. 귀찮아서 죽겠네. 뭐 이렇게 대놓고. 자 그래서 이때 텔레비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고 빈부 차이를 확연히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이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이웃살이가 고약해졌다 이런 거야. 그럼 이쯤 되면 생각해봐야지. 텔레비전이 좋은 건가? 문명이 이기가 좋은 것인가? 전기가 들어오니 이 마을에 잘 될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자 원래는 옛날에 어땠어? 그치? 자 그러나 아무리 껄끄러운 꼴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오기만으로 당모가지를 뱉을 수는 없는 집이 있기 마련이었다기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불쌍한 거지. 열받았다고 당모가지를 뱉을 수는 없다. 어느 사이인가 그런 집들은 그런 집들끼리 모여 입을 삐죽거리며 눈을 흘기고 있지만 겉돌기는 매일 밤이었다. 왜 눈을 흘려?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그런 집들은 그런 집들이 모였다는 건 무슨 뜻이니? 마을이 나눠졌다는 거지. 분열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왜 눈을 흘려? 부럽고 질투, 시기 질투 같은 게 나는 거죠. 꼴상어 진짜. 그치? 예전과 달리 중요하네. 자 이런 게 있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너희들도 이런 선생님 친구 중에 애들을 전원에서 키우려고 전원주택 이사 가는 애 있거든? 걔는 TV가 없어 집에. 왜? 집에 TV가 없고 장난감을 거의 안 사줘. 오로지 책과 자연으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애들이 나누는 대화랑 TV 중독이나 영상 중독인 애들이 나누는 대화가 되게 좋아. 선생님 이제 선생님 조카들 데리고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걔네들하고는 정말 재밌게 놀아. 막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막 놀이를 지네끼리 막 만들어가면서 놀아. 창의력은 그럴 때 생기는 거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뭐가 많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제 TV가 없을 때는 화제도 되게 다양하고 할 것들도 되게 다양했는데 TV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마을에 뭐가 된 거지? 화제가 거의 텔레비전과 연관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그런 현상은 어린애들과 아나운서들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제 요즘은 여성들도 다 사회진출을 많이 하고 맞벌이 시대지만 예전에는 어땠어? 거의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와이프랑 아이들이 거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학원이 있겠니 뭐가 있겠니? 총이 집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이거 텔레비전 같은 게 없어야 애들이 어떻게 하니? 밖에 나가서 놀 거 아니야. 근데 이 텔레비전 생기면서부터 뭐야? 있는 집 애들은 앉아서 TV만 보고 있고 없는 집 애들은 밖에서 놀더라도 나가서 놀더라도 뭐 얘네들 맨날 뭐 얘기하는 거야? 안 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뭐 여기는 뭐 뻐꾸리 들어가고 이런 거. 지금 감찰당이 강쪽으로 말하고 있다. 오바. 이런 논리라고 마린보이다. 나는 아톰이다. 이렇다고요? 만화 주인공입니다. 아톰 알아요? 네. 나머지 끌고 발을 운동하는 것이었다. 옛날의 애들은 자 옛날하고 비교해 볼게요. 옛날에는 숨바꼭질, 땅따먹기 이런 거 다 집어치워버렸다. 씨름 대신 레슬링을 했고 아무데나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이렇게 12시는 날려보라 벚꽃 뭐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CM송? 그런 거 막 따라해. 선생님 조카도 이거 TV 보면 꼭꼭 깔라 머리카락 빠져라 그거 하고 지금 4살짜리는 코코하세요 그런 거지 그런 거. 근데 지금은 그걸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때는 TV 있는 애들만 이걸 아니까 지네들끼리만 그러고 노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거네 거야. 자 여자들은 어때?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에만 하는 거야. 주단태에서 오이은이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못 끼지. 그치? 모든 삶의 중심이 TV가 돼버린 거야. 그 여자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러게 말이야. 눈치가 모를 수밖에 없잖아. 남자가 이렇게 갑툭까지 속이는데 어떻게 알아?
남자가 그렇게 나중에 아우 저 정남이가 뚝 떠가지고 그냥 그게 다 여 같은 밑성 때문이야. 불륜이었죠. 딱 흘려버린 거라니까. 그렇다니까 그 여가 흠고 지금 막 금방 가는 홀딱 빼먹을 것처럼 도대체 살살 치는 거고는 그런 남편 믿고 어떻게 살지? 아유 세상에 남자가 다 그러려고 원래 남자처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어 이러면 막 개질이 살살 꼴찌인데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 우리 너도 그럴까? 아따 걱정도 팔자다 이런 흉악한 촉구성이 밑성이 어딨어? 이러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음내에 밑성 같은 기집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렇지 그런지 백나라거나 해도 우린 깜깜하면 한밤중이지 밤중이지 그저 그렇구만 이러면서 여태 이 뭐야 갑자기 불륜을 의심하고 TV를 보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불륜을 의심하게 됐어. 그치? 나도 그렇게 하겠어. 당장 따져봐야겠죠. 남편한테 가서 가정부랍도 예고되고 있죠? 너무 웃기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화제는 비비꼬여 엉뚱한 방송으로 부리고 했다. 그래서 가당차는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그렇긴 한 것 같아. 이게 TV에서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과연 결혼을 하는 게 행복한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보여주니까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보여주니까 그치? 당신도 저 남자처럼 날 속이고 있는 거 아니요? 아이고 나도 저런 팔자나 한번 대봤으면 좋겠네. 남자들은 싱글하게 데리고 있고 여자는 남편의 그런 미지근함 때문에 여기에 걸렸어. 아니 무슨 말이 그 모양이야? 부럽다니? 그러면 그 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날 속이는지 누가 알아? 이러면서 남자는 아내의 말에 섬뜩함을 농담이 아니라 가시가 돋아있다. 괜히 어물거리다가 그대로 뒤집을 판이었다. 그렇다고 벌컥 화를 내기도 민망해서 누가 그렇대나 농담이지. 누가 알아요 사람 속을 아무래도 내가 당신 좀 이상해 어물어물 하는 게 이러면서 아내는 정색이라고 덤비고 있었고 남편은 급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싸가지 없는 옆에는 무서워 저놈의 물건을 당장 확 부숴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텔레비전 때문에 일어나는 부부간의 갈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흥겹게 남편을 붙들며 왜 이래 이러면서 그만했기 망정이지 텔레비를 깨버렸으면 어쩌냐스 그래. 우리 아버는 그래도 텔레비전 아까웠던 모양이지 잿더리를 거기다 던져버리더라니까 이러고 나만 제일 손에 넣네 돈값 차타스에 팍 쥐어박고 말잖아. 이 창사방이 원래 몸이 날린장과 성질은 좀 칼칼하고 어쨌거나 속이 시원하지 뭐야 우리 애범들 아무 탈 없으니까 이러면서 안한 애들은 키들거리고 쉔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안한 애들은 이제 퀴퀴하고 질척질척한 느낌의 생활 속 이야기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 여기 TV라는 게 왜 바보 성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세뇌받으면서 니네는 바보 성자란 말은 듣고 자라지 않았지? 니네는 바보 성자를 들었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게 아까 사람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뇌를 마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여기에 꽂히니까 생활 속 얘기를 안 하고 텔레비전 바라고 존재는 잔정할 줄을 모른 채 더러 가정불화까지 일으키며 꾸역꾸역 반복을 보고 가더니만 3개월쯤 지나서는 백기가 너무 안 됐대. 나가 서운했대. 지난해와 달리 무더운 밤이 돼도 당산나무 밑에는 모기불이 자 여기 보세요. 또 어떻게 달라졌나? 과거에는 어땠지? 그 모기불 딱 해놓고 다 모여가지고 뭐 했니? 중요해 이거. 옛날에는 어땠어? 어둠 속에서 담뱃불이 빨갛게 타고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개구리 울음소리 섞여 저런저런 들리던 밤이 없어졌다. 옛날에는 어땠다는 거지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면서 즐겁게 생활했다는 거죠. 없어졌어. 사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교재 옆에도 써있는데 조그맣게 써있는데 여기 여자들도 생활 속의 이야기에서 탤런트 얘기나 연속곡 얘기 이런 거 남편 바가지를 보고 이랬어.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앞기울에서 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의 간지러운 여자들의 간지러운 웃음도 들릴 수가 없었고 반딧불을 쫓는 애들의 막자 맺힌도 자취를 훔쳤고 감자는 없어서 출연을 하는 남행애들의 나들이도 슬픈 일이 없었다. 집중마다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거 중요하죠. 텔레비전으로 인한 여름밤 모습이 보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네. 청년들은 매달 같은 날짜에 나타나 또박또박 돈을 받아왔다. 돈. 처음 팔아먹을 때와는 달리 하루만 잊어도 이자를 붙이겠다고 윗줄 으름장을 놓았고 한 달이 넘으면 그동안 낸 돈은 모여라고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이미지와야지 문제점이 더 부각되죠. 사정 다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일 다시 올까요? 어떻게 되시겠어요? 막 이거 안 어울리지? 갑자기 안면이 바뀌는 거야. 팔 때 마음과 살 때 마음 다른. 돈 받을 때 마음 다른 거지. 자, 그런데 이 말에 꼼짝 못할 것이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고 주고받은 월급 계약서라는 것에 그 조언들이 똑똑히 적혀있던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매일이다시피 밑줄 돈을 빌리러 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부작용이 심각해요. 부작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루로 접어들면서 청년들과 다툼이 자주 벌어졌다. 밑줄. 왜 다퉜어? 돈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오른쪽 보면 광고자들이 텔레비전 월급을 못 냈기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주로 누구겠어? 억지로 산 사람. 그치? 이런 마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산 사람들, 마지막에 산 사람들, 되게 나중에 산 사람들로 에라 외상인데 그까지 돈 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배정을 그렸던 거야. 다음 달에 한몫세 내면 될 거 아니요? 글쎄 안 된다니까. 이자를 붙여준다는데도 안 돼? 똑같은 말 자꾸 해봤자 입만 아파요. 텔레비전 없어서 못 파는 거는 지금 소용없는 소리야. 비켜요. 때가 되니. 청년이 마루로 올라서려 했고 주인이 청년을 낚아챘다. 저 1억이야 이거? 주인이 곧 한 대 쥐어먹을. 야 이거 팔 때랑 너무 다르죠? 그죠? 기운 좀 쓰시나 본데 어디 쳐보시지. 요새 사람 치는 놈들 잡아들이느라 경찰서 입장에 활짝 열어놨다는데 어서 쳐보시라니까? 청년은 밑줄. 미안해요. 어서 쳐보시라니까? 뭐 이러면서 유들유들한 태도로 비웃고 있었다. 밑줄 쳐야죠. 다 간접 제시예요 이거. 청년들의 행동을 통한 인물의 간접 제시. 월급을 받아가려고 갑자기 사채업자가 됐지. 그지? 팔기 전에는 세상 서비스 정신 추천한 사람들처럼 유연하게 굴더니. 자, 소설 너무 이거 학교에서 몇 시간 했니? 3시간. 몰라요. 3시간? 근데 그것도 다 못하고 나왔어요. 각자 읽어버렸어요. 읽는 건 따로 읽고 수업 시간에 수업만. 그럼 필요한 부분만 써? 그냥 수업 시간 때 정리 많이 안 하고 그냥 생각 풀어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거 제대로 쭉 읽어본 건 처음이야? 밤마다 다른가? 아니 학교에서 읽진 않았어? 선생님도 다르네. 근데 확실히 읽으니까 다르지 않아? 읽어야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아니야? 그치. 한 번 읽는다고 생각하고 하고요. 자, 주인은 그만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들고 말았다. 텔레비전을 빼앗기고 2달 된 돈까지 꼼짝없이 떼일 형편이었다. 주인이 왜 미칠 것 같게? 둘다 이름. 그게 다 버리게 생겼어. 돈도 돈이지만 텔레비전이 있다가 없어지면 무슨 꼴인가.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밑줄 체면이 많이 안 했어. 고민이 많아. 동네 만심까지 걱정해야 돼. 기분 같아서 저놈을 뺀질뺀질한 낯자고 후려가기면 속이 시원하리라만 그러지도 못하고. 청년은 이미 싹수가 노란 걸 알고 있었다. 밑줄. 싹수가 노랗다 무슨 뜻이니? 희망이 없다. 이게 뭐냐면 싹수를 보고서 잘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잘될 나무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싹수가 처음부터 노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싹수가 노랗다는 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 잘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남들이 산다니까 기죽기 싫어서 덥석 일을 저질러 놓고 애간장이 타는 것이다. 지금 이 번호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서라 안 속는다 안소가 돈이 거짓말 시키지 어디 사람이 거짓말 시키냐. 그치? 없어서 못 갚는 거지 뭐. 사람은 다 준다고 하지 뭐. 그치? 이런 시골 가난뱅이들일수록 더 애지중지하게 마련이니까 3개월쯤 썼다고 한들 신품이나 마찬가지야. 새로 사는 것들도 어수룩하긴 마찬가지니 더 속썩이지 말고 물건을 가져가는 거다. 거기 그걸 다시. 표시해볼게요. 무섭죠? 청년은 보다 물건을 가져가는 거다. 이게 청년의 뭐야? 배짱이야.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특징을 발견했냐면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이 되게 중요하고 서술자 찾아야 되고 서술자에 대한 시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술자가 일단 여기 등장하나요? 등장 안 해. 그럼 몇 인칭이니? 작품 밖에 있으니까 3인칭이야. 근데 이런 구조 같은 거 보니까 이 사람 완전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작품은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특정 인물이 부각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방골 마을 사람들 전체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텔레비전이 그래. 이런 배짱 앞에서 텔레비전을 지킬 재간은 없었대. 그래서 열선어집. 이거 결국은 뭐냐면 얘는 무슨 의학까지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신주단님 모시듯 하기 때문에 얼마 안 쓴 TV는 누구처럼 뭐처럼 보여? 새 것처럼 보여. 완전 쓰레기지, 그치?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어리숙한 사람들 팔고. 그 새 거라고 하면 파는 거야,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쓰레기들. 그래서 열선어집이 고스란히 수능을 당했다. 다 뺏겠다는 얘기죠. 텔레비전이 실려나갈 때는 소란이 벌어졌다. 애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울부짖고 화난 소설대로 소순 주인은 애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고 안주인은 그런 남편에게 대들며 애들 왜 자꾸 그래요? 속상해 죽겠는데 쟤네 좀 속상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애들을 때리는 게 뭐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학교에서도 맨날 때렸어요. 맞는 일이 되게 흔했어.
팬들 많아. 그럼요. 우리 단체로 만든 게 진짜 많았어. 나는 뭐 내가 혼자 잘못해서 맞아본 적은 없고 단체를 만든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누가 잘못했어. 뭐 반에서 그 드라마 같은 거 있다니까. 만약에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 지금 CCTV라도 있지. 선생님 담임하실 때 물건 없어진 적 있었거든. 근데 결국은 나만 알고 그냥 넘어갔지. 걔하고 나만 알고.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그럼 안 되지 근데 그치? 훔치면 안 되지. 근데 아무튼 그때는 누가 뭐 물건 없어지면 다 눈 감으라 해서 범인 안 나오면 다 때려. 전체 다 묻는 거야. 초등학교 때 때렸어? 안 내리지 않고. 그래, 눈 감으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눈 감으라고 해? 막 이러고. 아니, 왜 내 자식한테 눈 감으라고 이런 건 아니겠지? 됐죠? 한편 몇몇 집에서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것과 아는 것 없이 살인사이가 넘을 건 여성의 집에서는 자, 여기서 봐봐. 빈부 격차까지 드러나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넘어서서 전기용품을 들여놓기 시합을 벌여줬어. 근데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봐. TV가 뭐야? 그까짓 거. 그거 뭔 일이야? 물질 운동 아니니? 근데 인간이 물질 운동에 노예가 되면 결국 인간성을 성실하게 되는 거야, 그치? 인간다움을 잃게 되는 거고 인간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야, 물질이. 되게 잘못된 거지. 그치? 자, 선풍기를 또 들어봅니다. 선풍기라는 건 새로운 문물 세 번째인데 희한한 기기였대. 구체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거대한 기막힌 시원함을 준다. 니네 지금 선풍기에서 선풍기밖에 없어요? 이러잖아, 그치? 선풍기는 새로운 문물이야. 편리하고 근사한 전기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고 빈부차를 또 느끼게 해줘. 자, 그럴 때면 우리 옷을 홀로당 벗고 찬물로 끼얹는 거 등목한다고 그러죠? 손목이 아프도록 부채질 해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무슨 뭘 많이 했냐면 갈비에서 부채질 해주기 막 이런 거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엔 니네 다 손선풍기 갖고 다니지. 근데 어릴 때 길 갈 때 더우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10번씩 이렇게 해주고 또 지금 이러면서 또 해주고 이런 추억이 있네요. 너무 옛날 얘기를 자꾸 하네. 이거 하니까 자꾸 하게 되네. 자, 그런데 선풍기는 그게 아니었어. 스위치를 돌리기만 하면 금방 쏟아져 나오는 바람이 찬물을 끼얹을 때 그 시원함을 되살려주며 땀을 말끔히 걷어가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모기의 극성이 한결 누그러졌다. 그 신통한 선풍기 바람에 모기란 놈이 제멋대로 날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선풍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맛도 마셨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도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편리하고 근사한 전기요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고소한 맛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전기업소들이 자 전기업소 세 번째 여자를 환장하겠어. 쪼그리고 앉아. 옛날에는 막 집단을 불펴가지고 아궁이에 불 떠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하세요 이게 생긴 거지. 옛날에는 소리는 안 나겠지만 불빛이 바뀌면서 딱 먹고 싶게 뜸까지 들었어. 우와 이런 좋은 세상을 몰랐으니 여태껏 헛살았지 뭐야. 그래서 두 번째 선풍기 그리고 세 번째 전기업소 전부 다 기능 공통적 기능은 빈부차.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라는 걸 드러나게 해주는 누가 아니래. 나도 너무 해야지. 이러고 쓸 때가 아니야. 편하게 찬물로 편해서 좋은데 그게 값이 좀 아유 무슨 걱정이야. 월부가 아니래도 그렇지. 마누라가 모시고 고생을 좀 덜게 돼야 되고 딱 돈 때문에 벌벌 떠는 남자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지 뭐야. 그렇고 말고 그런 남자고 살아봤자 뻔해. 그거 부부가 아니라 이거 동료할 만한 셈이야. 하지만 그렇게 자꾸 늘어나면 전기료도 그만큼 더 들어갈 거 아니야. 아이고 저런 궁상스러운 옆에네. 밑줄 구더기 무서워 잠 못 담글라. 구더기 생길까봐 아예 잠을 못 담은 거. 작은 걱정 때문에 풍리를 해보지 못하는 거. 다소 방해가 되는 게 있더라도 그냥 해보는 거. 해봐야 할 건 하자 이런 느낌. 죽기 전에 몸 한번 편해야 되는데 그깟 전기료 요금 조금 더 먹는 게 뭐가 됐으라고. 이렇게 해서 전기밥솥은 집집마다 텔레비전 옆에 의자가 딱 자리를 잡았다. 자, 밑줄. 가을로 접어들면서 잔치집이 생겼지만 일손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자, 또 이 마을의 변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중요하죠? 어떻게 됐어? 그치. 옛날에는 어때? 무슨 일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고서부터? 텔레비전 같은 게 들어오고서부터 다 뭐야? 좁지 않아. 개인주의화 된 거죠. 개인주의화라고 쓸까? 공동체에 생긴 변화예요. 개인주의화 됐어. 주인은 전에 없던 야릇한 변화를 얼핏 알아차리지 못했고 평소에 앙큼한 짓을 잘하던 어린 딸년이 텔레비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니 다들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아니 다들 텔레비전 보러 갔고 엄마 그걸 계속 써? 이런 거야. 텔레비전 없는지만 골라 일손을 모아야 됐고 준비하는데 처음으로 품삯을 지불하기로 했대. 마당 강남 앞에 내려가기 시작한 가을의 썰렁함이 그대로 가슴에 옮겨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자 무슨 뜻이야? 뭘 느껴? 헛헛함을 느끼는 거지. 쓸쓸함을 느껴요. 왜요?
뭐가 사라진 기분이니? 이웃이 사라진 기분을 느끼게 된 거죠. 주인이 알아차리지 못한 야릇한 변화는 아까 뭐라 그랬죠? 편의점 때문에 사람들이 늦게까지 자취진들을 도와주지 않고 집으로 다 그냥 가는 거. 알겠지? 자, 결말 어쩔 때는 손을 바삐 눌렀다. 서로 서너지를 맞춰야 됐다. 조금만 있으면 중간 연속곡을 한다는 거죠. 그 연속곡은 어쩌면 그리 안쓰라하게 오금을 줄게 하는지 몰랐다. 남편이 들으면 큰일 날 얘기지만 그 훤하게 잘생긴 미남 배우는 월전되게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 미신년이 왜 이래 춤이 어쩌자고 이래 라면서 월전되는 소리내어 자신을 꾸짖기도 했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막 비속어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영부인이라고 하면 어울려 안 어울려? 영부인이 TV 드라마 보면서 돼 안 돼? 기업 막 안주인이 아니면 막 장관 부인이 혹은 자기가 CEO 여성 CEO가 TV 보면서 침 흘리면서 저는 아유 미친년 정신 나간 년 이러고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선생님 근데 왜 학생들이 보는 작품에 욕서야? 왜 쓸까? 그치, 현실감 어때? 빈민의 삶이잖아. 가난한 사람한테 욕하는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배움도 짧고 그렇게 막 교양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도 없고, 그죠? 그냥 시원하게 그냥 구수하게 그냥 내뱉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소리내어 자신을 꾸짖기도 했어. 그러나 그 배우의 웃는 얼굴을 얹어서 나 이해한다 이거. 그 연속을 시험을 나가면 마음에 설렁거려 있으니 헛떡이 일쑤였다. 다른 여자들과 모여 앉은 자리에서 그 배우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올 때도 월전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음과 달리 도무지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월전댕은 그릇들을 대충 건져내놓고 부엌을 흘러왔다. 설거진 물은 이따가 버리고 내일 아침에 쏟아버려서 그만이었다. 광고 전전이 끝나고 그 연속곡이 시작되었다. 월전댕은 아랫목에 엉덩이를 착 붙이고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며 침을 꼴깍 삼켰다. 지난 주일의 마지막 장면이 키스를 하려다 부잣집 딸이 애인한테 덜컥 들이킨다. 잘생긴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 고민하고 있었다. 한 여자는 가난하고 다른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다. 그 두 여자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예쁜 얼굴이었고 똑같이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부잣집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맨날 똑같아, 그지 이거는? 70년대도 똑같은데 봐. 월전생은 네? 그쵸. 그래야지 뭐야. 우리가 부자가 많이 봐, 가난한 사람이 많이 봐. 그치. 가난한 사람이 많이 보면서 부자가 많이 보고 있어. 부자가 많아, 가난한 사람이 많아. 가난한 사람거나 평범한 사람이 많잖아. 그 사람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줘야지 드라마지. 현실을 얘기하는 다큐멘터리지 그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월전댕은 그래서 가난한 여자 자기가 가난한 여자처럼 느끼기 시작했어. 그 남자가 부잣집 딸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팔을 허가 너무 몰입했어, 그지? 더 심한 욕을 쏘아내기도 했어. 틀림없이 자신이 당하는 것은 서운함과 분함이 가슴에서 막 엇갈리고 있었어. 키스를 하다 들켜 엉거주춤 서 있는 남편의 두 남녀 앞에서 부잣집 딸이 비겁해요, 더러워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고 외침을 뒤돌아서 뛰어가고 남자는 이름을 부르며 쫓아가려다 말고 엉거주춤 섰는데 가난한 애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와 동시에 가난한 여자가 오늘부터 가세요. 어서 가보세요. 난 상관없어요. 하늘 부잣집 딸과 방향으로 뛰어. 남자는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리며 울상이 되고 이 재밌는 소설을 월전댕은 자 여기 바로 쳐볼게요. 심하게 몰입했어. 입술을 장근장근 깨물며 넋을 빼놓고 앉아있었어. 월전댕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고 혀를 끌끌 차게 됐고 흡족하게 웃기도 했고 엉덩이를 들썩 올리기도 했어. 엄마 나 목말라.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화면에 같이 보고 있어. 엄마 나 목마르다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다. 아 엄마 나 목마르단 말이야. 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월전댕의 고개가 아들 쪽으로 획 돌렸다. 그런 그녀의 눈길이 매서웠다. 이놈아 니는 목타면 니들 쳐다보면 되지. 어디 대고 왔어? 월전댕이 외침과 동시에 주먹에 아들의 머리통을 쥐어버렸다. 예전에 이렇게 컸었다. 선생님 옛날에 엄마 모르게 저기 동생이랑 중학교 때인가 바비 인형 요리하다가 중간고사 인형이었나? 에드워드가 기다려 막 이러고 있는데 바비 인형으로 받았어. 바비 인형으로. 선생님 남자친구 이름은 아더였고 내 여동생 남자친구 이름은 에드워드였고 그들이 타고 오는 말을 알렉산더였거든. 근데 우리 엄마한테 공부하라고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줬어.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긴 책상이지. 벽면 전체를 그 짜놓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짜놓은 건데 거기서 파티에 가고 있었지. 피아노 빨간색 그거 깔아놓고. 애들가 기다려 하고 있다가 엄마가 밥이 좀 뭔가. 선생님 그렇게 컸어. 자, 그 서서히 아들이 발딱 일어났어. 엄마 텔레비전은 미치고 한장이야 진짜. 이러면서 아들이 투덜거리고 방문을 차고 나왔어.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이 장면? 불화. 뭘 보여주는 거야? 아 불화. 불화는 불화인데 누구이나 불화.
그쵸. 텔레비전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이어지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가족의 모습. 근데 갑자기 엄마 불이야 불났어. 월전대가 얼른들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잠시 분간이 안 갔다. 엄마 불이야 불. 아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불? 어디 어디? 월전대기 방을 뛰어나갔다. 불길은 부엌을 다 채우고 넘쳐. 처음부터 핥고 있었다. 밑줄. 우와. 다시 불났어. 월전대는 펄쩍펄쩍 뛰어 남편을 찾았다. 아직 부러운 시간이 아니었다. 다시야 방을 뛰어들면서 웃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옛날처럼 지금처럼 무슨 소방차가 바로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엄마 여기 아들이 여성분 손을 잡고 마당에서 와글와글 떨면서 웃었다. 아 얼른 사람들 불러. 불 끄라 사람들 불러. 부엌에서 제대로 나온 월전대기 뒤집혀진 눈으로 울부짖었다. 불려 어디서 쟤네는 오면서 불을 부르짖은가. 아들의 골목인데 외치면 어두운 골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자, 밑줄. 어쩐지 사람들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고. 자, 원래 과거 텔레비전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밤골이었다면 지금쯤 다 어떻게 하고 있었을 거야? 불도 물론 안 났겠지만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야, 그치? 그걸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지금은 다 월전대까지 밤에 앉아가지고 그 키스씬을 기다리면서 몰입돼 있겠지. 물은 네가 떠떠떠 이러고 있겠지 다들. 그치? 하필 각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 월전대기 사립을 떠나고 사립문 알자문 예전에는 이렇게 다 그런 나무 같은 걸로 세우는 문이어서 사립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와 어떡하냐.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월전대기 주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차고 밑을 빙그레 돌아 지붕으로 번진 뒤였다. 살림살이라도 꺼내봐야지. 들렸어 저 불길 좀 봐. 딴 데로 번지지 못하게. 아니 꼬리들 모르는 거야? 불길은 절망적이었다. 사람들은 가져온 불을 열심히 끼얹긴 했지만 푸시푸시 순간적으로 연기만 일으킬 뿐 불길은 점점 거세어갔다. 사람들은 더 모를 길을 오래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얘는 좀 이해가 안 됐어. 이거는 이 마을 전체에 퍼지기 딱 좋은데 이거? 그치? 이 눈치를 채는 월전대가 갑자기 소리 질렀다.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미쳤어.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갑자기 해서 마지막에 월전대가 이제 주인공처럼 죽어버렸는데 월전대가 불길을 향해 내달렸다.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불길을 향해 내달렸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남자들이 쫓아가서 간신히 월전대가 붙들었다. 난 죽어야 돼. 그까짓 게 뭐라고. 난 죽어야 돼. 그까짓 게 뭐야? 텔레비전 연속고. 눈이 허옇게 까매지고 월전대가 무서운 기운으로 발버둥치며 한참코 불길을 향해 뛰어들 기세였다. 마지막에 이러한 장면을 만들어낸 이유. 그렇죠. 완전 이게 뭐야. 이 작가가 대놓고 지금 말하고 있죠. 미친 짓이라고. 자, 오른쪽에 보면 불길을 바라보는 월전대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절망, 후회, 자체, 슬픔 이런 걸 느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학습 활동 혹시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실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실적이에요. 삶의 모습이 리얼하게 되게 다 그려져 있다는 의미고요. 3인칭 전제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대복물로 인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비판하는 거죠. 상황에 따른 반응이죠. 그죠? 주제는 그렇게 찾는 거였어요. 근대복물 여기서는 뭐였어요? 일단 뭐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고 이어서 전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텔레비전, 선풍기, 밥솥 이런 게 들어왔죠. 텔레비전과 전기 보급을 통해 자본주의적 근대를 보여줬고 그것이 생활 전반의 변화를 갖고 왔고 그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걸 구체화한 거야. 강민아 알겠지? 강민아 펜을 딱 들고 펜을 그쪽으로 들고 내려놓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너한테 펜을 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중요한 걸 적어서 하는 얘기지. 됐어요? 질문 있어요? 됐죠? 학습활동 어려운 건 없던데? 학습활동 꼭 해봐야 된다? 학교에서 했지? 네.